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결혼하면 잘 풀리는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다들 결혼하면은 비슷비슷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결혼 후에 표정이 환해지고 일이 술술 풀릴까? 오늘은 그 드라마틱한 변화가 사주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특히 배우자를 만나 삶이 안정되고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핵심은 두 가지 축입니다. 첫째, 배우자궁인 일지가 나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느냐. 둘째, 관성자애성 같은 배우자 상징이 온전한 흐름으로 작동하느냐입니다. 이 둘이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마음은 편안해지고 선택은 담대해지며 일은 탄력을 받습니다. 먼저 배우자궁부터 보겠습니다. 일지는 일간 바로 아래, 늘 내 곁을 지키는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가 좋다 혹은 나쁘다의 기준은 단순히 나를 도와준다가 아니라 내 사주에 꼭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느냐로 봐야 정확합니다. 사주에는 기온과 습도, 즉 조후라는 개념이 있어요. 겨울에 태어나 물금이 몰려 지나치게 차갑다면 따뜻한 불이나 건조한 토의 보일러가 필요하고, 한여름에 화기가 과도하면 시원한 물이나 서늘한 토의 그늘이 필요하죠. 일지가 이 보일러 혹은 그늘막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결혼 이후에 특유의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안색이 밝아지고 불안이 줄며 관계 선택도 부드러워지죠. 반대로 일지가 완전히 고립되거나 사방에서 극을 당하면 좋은 재료를 놓고도 불을 못 지피는 주방처럼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지 옆에 합을 이루거나 일지를 북돋는 인성 비겁의 뿌리가 적절히 붙어 있는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 원국에서 일지가 연료 부족으로 힘을 못 쓰는 구조라면 배우자에게서 다 받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작은 불씨를 키우는 습관, 즉 칭찬, 인정, 감사 같은 연료 공급을 생활화하면 실제 관계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둘째, 축은 세력 균형입니다. 사주는 크게 나를 보태는 인성 비겁, 그리고 내 힘을 빼며 세상과 연결시키는 식상 재성 관성의 줄다리기로 볼 수 있어요.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면 삶도 편향됩니다. 신약한 사람은 감정이 휘청이고 의존이 커지며, 신강한 사람은 독주독단으로 관계가 헐거워지기 쉽죠. 이때 배우자궁에 억부용신이 와서 과한 힘을 눌러주거나 부족한 힘을 채워주면 결혼 후에 삶의 밸런스가 잡히면서 일이 안정 궤도에 오릅니다. 이를테면은 신약한 명조의 인성과 비경업제 성분이 일지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면 기초 체력이 생겨서 결혼 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반대로 너무 강하던 사람이 일지의 식상, 재성, 관성으로 적절히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면은 무리한 추진이 팀워크와 성과로 전환돼요. 일단 많은 분들이 원진살이나 귀문관살과 같은 신살을 먼저 보지만, 실제로는 오행과 십성의 생극재화가 메인 요리이고 신살은 향신료에 가깝습니다. 기본 재료 배합이 맞아야 맛이 납니다. 이제 배우자 그 자체의 기륭을 보죠. 여성 명조에서는 관성, 즉 정관, 평관이 남편 상징입니다. 관성은 나를 제어하고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사회적 질서 감각으로 품성이 안정된 사람과 제도적 신뢰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관성이 용신이거나 조후와 억부에 기여하면 안정감 주는 남편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관성이 형, 충, 파해에 시달리지 않고 관인상생으로 인성과 상생하거나 재상관으로 재성의 보급을 받아 힘을 얻는 그림이면 더욱 온전하게 작동하는 남편 코드가 됩니다. 반대로 관성이 고립되어 심하게 제압되고 있거나 원진 귀문 같은 심리적 불협이 얽히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좋게 느끼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남성 명조에서는 정제, 편제와 같은 재성이 아내 상징입니다. 재성은 소유, 돌봄, 운영 감각을 뜻하므로 용신이면서 식상으로 잘 생산되는 식상생재되거나, 재성이 관을 북돋우는 재생관 흐름까지 갖추면 살림과 커리어에 실속 있는 아내 코드가 선명해집니다. 다만 재성이 많으면 무조건 좋다, 관성이 세면 무조건 좋다로 단순화하면 금방 빗나갑니다. 내 원국의 전체 배합에서 그 힘이 어디에 어떻게 흘러야 이로운지, 즉 용도와 배치가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타고난 8글자인 원국의 이야기라면 현실을 바꾸는 두 개의 가속기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궁합이고 다른 하나는 대운과 승입니다. 궁합은 퍼즐처럼 서로의 빈칸을 맞춰줍니다. 내 일지가 한랭하면 상대 명조의 화토가 적당히 데워주고 내 관성이 충과 패 시달리면 상대 재성과 인성이 방패막이를 만들어주는 시기죠. 물론 서로에게 좋은 기능을 해주는지 혹은 내 약점을 더 자극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운의 타이밍입니다. 관이 너무 세서 심리적 긴장이 높던 사람이 합이나 통관으로 관의 칼날이 둥그러지는 운의 인연을 만나면 결혼 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반대로 재성이 말라있던 사람이 식상과 재성으로 길이 트이는 운의 상대를 만나면 생활의 윤택과 일의 수주 흐름이 붙습니다. 중요한 건 사주에 없으니 끝이 아니라 언제 들어오느냐, 무엇과 만날 때 꽃이 피느냐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 일지의 체감 온도부터 보세요. 요즘 내가 늘 춥고 습한 듯 위축되는지, 혹은 뜨겁고 메마른 듯 조급과 분노가 잦은지, 이 체감은 조후 신호입니다. 그 반대 성질을 가진 생활 습관, 즉 수면, 식습관, 운동 환경, 온도, 습도를 먼저 바로잡으면 실제 관계의 대화 톤도 달라집니다. 둘째, 연료 공급 습관을 만들 것. 일지가 불이라면 칭찬, 감사, 작은 성취 기록은 훌륭한 장작입니다. 일지가 물이라면 거의 경청, 완충, 휴식, 스케줄링이 생명수입니다. 셋째, 쏠림을 중화하는 행동 루틴. 신강 한 분은 의사결정 전에 타인 의견 2개 수집 같은 브레이크를, 신약 한 분은 하루 1개 주도 과제, 같은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넷째, 타이밍을 잡을 것. 합, 통관, 통근으로 길이 열리는 구간에는 관계의 다음 스텝, 즉 소개, 약속, 혼인 계획을 구체화하세요. 원국이 완벽하지 않아도 운과 실천이 결을 바꿉니다. 오해도 정리해보죠. 원진이나 귀문 관살 같은 신살이 있으니 끝났다? 아닙니다. 신살은 향신료입니다. 메인은 오행과 십성의 기본 배합과 흐름이에요. 관성 강하면 무조건 인생 고생? 또 아닙니다. 관이 강하면 규율과 책임이 전면에 나오니 인성으로 완충하거나 재성, 식상으로 흐름을 내면 안정과 성취가 동시에 옵니다. 재성이 세면 바람기, 같은 단정도 위험합니다. 재성이 세면 경영, 운영 감각이 강하다는 뜻이지 부정은 배합과 통제 실패에서 나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길을 내면 같은 힘이 강점으로 전환됩니다.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제 결혼 후 삶이 좋아지는 사주의 공통 분모는 첫째, 배우자궁이 조후와 억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해 심리와 생활의 베이스 캠프가 생기고, 둘째, 관성과 재성이형, 충, 파, 해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관인상생, 재생관, 식상생재 같은 예쁜 회로로 연결될 때 나타납니다. 여기에 궁합이 빈칸을 메우고 운이 스위치를 켜주면 표정이 펴지고 관계와 일이 동시에 풀리는 결혼 발복을 경험합니다. 만약 내 사주에 이런 장치가 약해 보인다면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생활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일지의 연료를 스스로 보태며 쏠림을 바로잡는 루틴을 만들고 좋은 운의 파도에 맞춰 관계의 단계를 밟아가면 됩니다. 사주는 가능성의 설계도이고 삶은 시공입니다. 설계도가 조금 불리해도 시공을 잘하면은 멋진 집이 지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배우자궁을 따뜻한 보일러 혹은 시원한 그늘막으로 켜는 스위치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주 보는 변호사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